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코스피는 눌리고 코스닥은 올랐지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웠던 그런 하루였는데 연준 인사들 발언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쪽도 있죠. 존 윌리엄스, 크리스토퍼 월러, 리사 쿡 그리고 이제 닐 카시카리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연내 금리 인하 이야기한 사람들은 아예 없었고 오랫동안 금리 유지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시장 전망했던 것보다 더 올릴지도 몰라 이런 발언 한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리사 쿡 정도가 고용과 임금 상승 완화 때문에 경기 연착륙을 기대한다. 이 정도는 나오긴 했지만 이 사람도 금리 내릴 거야. 금리 인상 어느 정도 되면 중단할 거야.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 발언이 대체로 매파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날 지수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또 미증시도 오늘 구글이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연준 인사들 발언 때문에 시장이 빠진 게 아니라 구글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챗 GPT 맞서는 어떤 밭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또 오답을 제시했다.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이게 또 대대적으로 홍보한 행사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7% 이상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가 빠진 건데 어쨌든 미증시가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부터 지난주에 아마존, 이번에 구글 이 돌아가면서 사고 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좀 시원스럽게 상승 종목이 많은 날로 가기는 애초부터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2차 전지는 강했잖아요. 예, 이 보시면 테슬라 주가가 1월 6일에 101달러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201달러, 100달러가 올라서요. 거의 100%.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6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어쨌든 또는 전기차 종목은 국내외적으로 강하다. 그래서 이쪽으로만 자금이 집중되면서 지수 자체는 쉽게 빠지진 않는 그렇지만 자금이 여기만 쏠리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는 더 많은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워진 게 금리 확률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4점 어쩌면 2번 정도 내릴지도 몰라 이런 기대값이 지난주까지는 한 33%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8%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 생겼고 금리를 아예 안 내릴 것 같다라는 확률이 지난주에 11%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36%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내 어떤 피벗 기대감이 좀 낮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더 매수 쪽을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많이 팔 정도는 아니니까 이제 조금 팔아놓고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하락 종목수를 더 많이 만들게 만든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피는 되게 묘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만 오면 맞고 떨어져요. 정확하게 2,500도 아니고 2,490 정도 그 정도 되면 여기서 계속 맞고 툭툭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죠. 근데 오늘 보면 코스피는 대형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딱히 한쪽으로 치우쳤다 얘기하기가 어려워. 보통 보면 대형주만 강하고 중소형주가 빠지거나 반대가 되거나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눈치 보는 형태였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대형주 지수는 되게 세게 올라가고 중소형 업종 지수는 약봐 보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딱 봐도 이거 하락 종목 수가 많았겠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상승 종목 수 많은 날이 일관성 있게 나오긴 어렵다. 연속적으로 나오긴 어려워서 차별화 장세 불가피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수급 구도가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양시장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다 이제 매수하면서 특히 코스닥을 열심히 매수하면서 이제 종목 장세를 계속 끌어가는 모습이고 금융투자가 지금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최근 들어서 매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금융투자는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주 쪽 일부는 또 수급이 좀 완화가 되면서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금융투자 매수로 바뀔 때 또 외국인들이 팔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음 주에 외국인 플러스 금융투자의 조합이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변수인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으로 여전히 삼성전자,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단에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 외에는 업종 내에서 좀 골라서 넣는, 그러니까 사고팔고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군들이 매도 상단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속도 조절이 되는 건가? 최근에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이 요런 어떤 좀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관은 반면에 또 카카오가 순매수 1위, 삼성전자가 매도, 그다음에 2등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LG전자가 이제 매수에 들어가 있고, 근데 그 아래는 이렇게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약간 뭐 호텔 신라 아모레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중국발 손님 이런 것들을 좀 맞이할 준비가 있나? 요게 좀 있고, 다음에 금융주 쪽이 좀 매도로 바뀌었죠. 한동안 좀 매수에 많이 포진했던 종목인데,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이제 2차 전지, 정말 좋아해요. 2차 전지. 2차 전지를 집중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종목 단에서 좀 골라 담는데,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보기엔 씨앗을 좀 심는 느낌도 드는데, 그러니까 골라서, 그러니까 원익 IPS, 동진 세미캠 뭐 이런 것들을 씨앗 심듯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좀 추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은 이제 반면에 2차 전지는 골라서 좀 담는, 첨보나 LNF는 사는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또 파는, 이렇게 좀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폭과대, 못난이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들,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씨앗이라고 표현 들었던 동진 세미캠, 또 그리고 테스나도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게 특징이죠. 반면에 뭐 PSK, 원익 IPS 이런 건 또 매도에 들어가 있는데, 약간 하나 이제 한번 툭 던져놓고 이제 보초서는 그런 느낌의 종목을 넣어놓는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마존, 구글, 뭐 알파벳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돌아가면서 사고를 치는데, 근데 증시는 나스닥 시장은 그렇게까지 아직 확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날만 좀 빠지고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존, 구글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단위 위로 올라가 버리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상태로 아마존, 구글로 이제 사고 치는 거는 좀 끝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연준 인사들 발언에도 오늘 시장의 반응을 좀 덜한 게, 국채금리나 달러 인덱스가 그다지 반응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후에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반응하면 외국인들 수급도 좀 꼬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발언을 듣고 금리와 환율이 움직이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차트 보여드린 대로 이제 2,500에 막혀 있는데, 이게 만기 전에 외국인들이 지금 갖춰 놓은 지수대가 2,420부터 2,5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위든 아래든 이제 방향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물론 다음 주 CPI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만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방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으로는 2차 전지, 중국 여행, 조선 뭐 이외에도 AI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일부도 급등한 게 있긴 한데, 이제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2차 전지와 중국 여행 관련된, 그리고 이제 조선주가 지수보다는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공매도 많았던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평균 공매도 가격 대비 현재 주가인데, 물론 이게 공매도 세력들이 반드시 손실 났다라고는 몰라요. 왜냐면 이제 위치에 따라서 정리한 쪽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아닌데, 지금 시장 자체가 오히려 공매도 많았던 종목들을 골라서 들어가서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대비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공매도 쇼커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역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시장이 괜찮다면. 그래서 공매도 대비 주가가 좀 눌려있는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한번 자꾸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다. 눌리는데 실패하면 그 더 무섭게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수급이 붙으면서 돌리기 시작하는 게 요즘에 좀 유행같이, 밈같이, 일종의 밈 느낌같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라, 이게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매도 평균가가 13만 9천 원이라고 하지만 10만 원 초반에 공매도 엄청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공매도 세력들 박살나고 있는 현장인데,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또 만들어질지는 좀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공매도 애들에게는 조금 만만치 않은 시장 흐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다음 미증시 통계였는데, 요건 제가 다음 방송으로 미뤄 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원래 장중 방송 한번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컨디션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장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했는데, 하여튼 제가 뭐 금요일에 하든가 다음 주에 하든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어쨌든 곧 조만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